잘 내렸군요. 아주 뭐 읽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한 두어 달 됐죠? 예, 두 막판에 달이 아주 넘었죠. 예, 그랬죠. 달로는 그동안, 11월, 12월, 1월 석 달입니다. 아이고, 그 사이에 또 나라가 또 완전히 그냥 또 요동을 치고 그랬습니다. 아마 계속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 음. 겨울입니다. 어, 지금 이 마지막 장, 10장이 까마귀는 이제 뭐, 어쨌든 좀 약간 그 시간은 초월한 것 같아요. 그 곱단이 엄마가 까마중 엄마가 곱단이고 이제 그 전쟁통에 뭐 군인 뭐 끌려갔다 이것은 6.25 전쟁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시청 앞에 빨간 옷 입고 하는 것은 축구 시합 하는 것은 2002년을 말하는 것 같고 연령대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이 맞나요? 네. 예, 2002년에 나이 음. 50줄이라니 아버지가 그러면은 뭐 1950, 50몇 년도 뭐 저보다 몇 살 많은 뭐 그 정도 나일 텐데 어쨌든 이제 그걸 떠나서 그동안 이제 쭉 나왔던 사람들이 다 함께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어우러지는 이 책을 지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에, 충분히 그렇게 작가께서 기쁜 마음으로 원고를 쓰셨을 것 같다는 짐작이 들고요. 그 뒤로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은 좀 이제 또 다르지만 뭐 그건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읽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잠시 쉬시면서 저도 저의 이제 그 전현대사 100년을 좀 말씀을 잠깐 좀 너무 길지 않게 예, 드릴 건데 잘 약간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텐데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제 할머니가 1892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동학 때 이제 3살쯤 되셨던 거죠.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동화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한테 자주 듣던 말이었어요. 자기가 뭐 한 서너 살 때, 아기 때 에, 어느 날 이제 머슴 등에 업혀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자기 집이 이렇게 불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보고 하니 이제 그 동학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고향이 정읍인데 그 동학이 정읍 고부에서 이제 처음 발생을 했잖아요. 나름 잘 사셨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슴등에 업혀서 기와집이 큰 집이 이게 불타고 있었던 걸 이제 기억 속에 예, 담아두신 모양이에요. 어, 그런데 뭐 아무래도 집안이 이제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저도 이야기를 들은 거여서 저희 할머니가 한 1910년 경에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부안에 살던 뭐 어떻게 이제 그뭐 아는 사람 중매로 어, 저희 할아버지랑 결혼을 하신 거죠.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 전주이 씨였어요. 전주이 씨.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한테 자기는 그 왕, 왕족, 조선 왕의 이제 그 혈족이고, 그리고 또 이승만 박사랑 또 같은 전주이 씨다. 그러면서 그 이승만 박사 젊었을 때 사진을 그 당시로는 굉장히 그 귀한 보기 쉽지 않은 A4 용지 크기만한 어떤 그 인화지에 그 인화된 그 사진을 아주 귀하게 이렇게 옷장 속에 간직하고 가끔 꺼내 보시고 저한테도 이렇게 자랑하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 어릴 때부터. 그 사진이 아마 지금도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뭐 귀한 사진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어, 우리 할머니 그 주민 일성함이 이성녀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뭐 성스러운 성자 계집 여자를 써서 성녀인가 뭐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한자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성씨성자예요.
그 마음신변의 날생자인 거.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해방되고 이렇게 뭐 도민증 같은 걸 만들 때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은 없다고 이름이 없으셨대요. 우리 할머니 가 남촌댁으로 불렸어요. 이제 제 기억이 어렸을 때 동네 분들이 남촌댁으로 불렸는데 그 성이 뭐냐 이렇게 이씨요 그랬더니 그럼 이씨성을 가진 여자.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성여예요. 예, 예. 어쨌든 이제 우리 할머니는 한 1910년경 결혼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큰아버지나 뭐 큰거 뭐 이렇게 나이대를 이렇게 역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1923년생이에요. 우리 아버지 1923년생인데 유복자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태중에 갖고 계실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저희 아버님을 낳았을 때 나이가 아마 서른 한 두세 정도 된 거죠. 옛날 나이로 치면 이제 많은 나이겠지만은 그야말로 그래도 이제 청산과부인 거죠. 30대 갓 30을 넘긴 그 30대 청산과부가 그 부안 그 산골이 뭐 시골인데 읍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않았지만 그 시골에서 홀몸으로 그 칠남매를 건사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학교는 전혀 가보지 못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은 전혀 가보지 못했고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부안 읍내가 한 4, 5km 되는데 한 10리 조금 넘게 좀 떨어져 있는데 뭐 그리 옛날 관점으로 따지면 뭐 걸어서 뭐 한 1시간 가니까 뭐 그렇게 멀지는 않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가게 점원 같은 걸 이렇게 예, 하면서 뭐 이렇게 땅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거기 우리 이제 집성촌인데 뭐 일간 친척들에 대한 도움도 받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칠남매가 각자 자기 밥벌이 하면서 맨 위에 큰아버지가 있고 맨 아래에 저희 아버지가 있고 그 사이에 딸들 다섯이 있는데 딸들 다섯은 뭐 일찍 일찍 다, 그 10대 때 다 시집, 뭐 17, 18 이럴 때 다 시집들 갔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딸들은 다 고향을 떠난 것 같고, 6.25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이제 이미 딸들은 다 이제 뭐 출가를 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이제 6.25 때 저희 할머니랑 같이 부안해서 이제 또 정읍 쪽으로, 정읍 고창 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하다가 그때 우리 아버지는 안 계셨었나 봐요. 하다가 어, 우리 아버지는 그때 참 서울에 있었구나. 가다가 이제 비행기 공습이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논둑 밑으로 다 이제 숨었는데 보퉁이를 떨구고 나왔다고 우리 큰아버지가 보퉁이 주워온다고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비행기 이제 기총 사격으로 자기 이제 에, 그 장남이 아주 많이 의지했어야 될 장남이 20살도 넘은 장남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이제 그 역사에 나오느라도 썼지만은 저희 이제 할머니는 그 비행기가 어느 비행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소련 미국인지 뭐 미국 전투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도 이제 다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랑 한 방에서 쭉 고등학교 때까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집을 떠나 서울로 갈 때까지 할머니랑 한 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23년도니까 일제시대 때 이제 아주 완전히 이제 뭐 식민지가 완전히 고착화된 상태에서 태어났고 다행히 이제 오히려 이제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무슨 뭐 일제히 뭐 식민지 교육을 받았다거나 뭐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원으로 부안 읍내를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이게 한뭐 중고등학생 뭐 10대 때겠죠. 그때 이제 그 읍내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가 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나 봐요.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이미 이제 그때는 23년생이니까 해방됐을 때는 벌써 스물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뭐 스물 한 세 살 뭐 그때쯤 됐을 때인데 어,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홍익대 법학부에 입학을 하셨고 그때는 2년제였습니다. 거기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6.25가 나면서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부안읍내에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인공이라고 하잖아요. 인공치하 인민공 이제 북한군이 이제 딱 그 했을 때라 거기에 이제 끌려갔는데 그 같은 마을에 살던 그 동네에 이제 머슴 살던 분이 이제 그 빨관원 장차 김민위원장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도와주셔서 이렇게 빠져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미 이제 나이가 이제 어, 해방 때가 이제 23살, 6.25 때는 이제 거의 서른에 가까운 나이였죠, 저희 아버님이. 예, 예, 그때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총각 말기인데 결혼을 53년도에 하셨으니까 어, 이, 저희 아버님은 그 교회를 잘 다니시고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 이게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이 바뀐 거니까 어, 이제 그 친미주의자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라도 화순, 저희 아버님보다 6살 어리신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29년생이고 저는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얼굴은 전혀 못 봤어요. 못 봤고 어, 그 남매가 그래도 한 뭐 다섯 여섯 이상 됐을 거예요. 저희 엄마나 해도. 근데 이제 위로 오빠가 둘 있고 언니가 있고 밑으로 동생이 한 명인가 뭐 좀 이렇게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오남매가 고생을 전라남도 화순에서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 그 고아 집단이 되고 자식들이 에, 그 전라남도 화순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서울에 올라간 모양이에요. 서울에 올라갔는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어머니 말로는 뭐 어릴 때부터 뭐 대여섯 살 때부터 부엌 가서 밥하고 뭐 온갖 가사 노동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자주 말씀을 하셨고 근데 어떻게 이제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남매가 어떻게 이렇게 서울을 다 가서 서울에서 고생 많이 했겠죠. 근데 저희 작은 바로 위에 오빠 7살 위인 그 작은 오빠 우리 어머니의 작은 우리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그 우리 외삼촌도 어떻게 뭐 행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추리를 해보니 이제 뭐 인사동 어떤 저 지역사나 이런 데 점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당 김은호 화백의 단골로 이제 종이나 붓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달해주고 뭐 그런 일을 했었나 본데 뭐 믿거나 말거나 이제 저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뭐 너무 동화 같은 뭐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잡상 이제 행상 이제 그 점원 배달 직원이 옆에서 이제 그 이당 김은호 화백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예, 친일 화가 예, 유명하신 분이죠. 어쨌든 이제 그분 앞에서 이렇게 끄적끄적 그렇게 뭐 문화생들이 그리다만 종이 이런 걸로 이렇게 흉내를 쓱 내보니까 아 이놈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구나. 오늘부터 문화생이 되어라 해가지고 문화생이 됐다 이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이렇게 싹 믿음이 가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뭐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당 김은호 화백의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뭐제 생각에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사실은 문화생으로 들어갔다기보다 이제 거의 머슴처럼 들어가지 않았나? 책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들 그림 그릴 때 옆에서 같이 배우지 않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저희 그 어머니의 이제 오빠 우리 자가령 삼촌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남매들이 좀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서울대 일에 입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고 이제 학교 이화여고 선생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예,
재직을 하셨는데 미대 교수로. 어, 어쨌든 그때 유교가 이제 터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기자를 하셨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그 전주에 있는 상남일보라고 지방지죠. 이제 지방지 기자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서울에서 전주로 피난을 오셨어요. 어, 오빠랑 뭐 다른 이제 큰 오빠, 작은 오빠,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다들 이모들 이렇게 해가지고 피난을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전주에 있는 저희 이제 고향 집 골목에 태양여관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실란지 모르겠어. 중앙동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방을 일테면 장기 투숙을 하시면서 전주에서 피난 생활을 나름대로 이를테면 좀 여기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의 피난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의 중매로 해가지고 어쨌거나 두 집 다 그렇게 이제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게 뭐 천혜 고아 출신이고 이쪽에는 뭐 초중고등학교는 문턱에도 안 가봤지만 어쨌든 대학이라는 것을 졸업을 해서 어쨌든 직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서로 막 집안 따지고 막 이럴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교회 목사님의 중매로 결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54년에 저희 큰 형이 태어났고 이제 1960년에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태어난 해에 4.19가 있었고 그 이듬 해에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그때 이제 국가재건위원회를 만들면서 전두환이가 국보위 만들면서 막 깡패 소탕하고 뭐 이런 사회 정화 활동을 했듯이 이제 박정희가 혁명 재건위원회 뭐 이런 것을 이제 해가지고 사회를 이제 또 정화한다 하면서 이제 부정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막 각종 이제 비리 기업인들 뭐 이제 그런 숙청 작업을 쭉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비리 기자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직장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는데 뭐 이제 이것도 아버지한테 이제 뭐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위에서 이제 식당이 내려왔대요. 이제 이제 몇 명씩 어, 언론사에서는 몇 명을 쫓아내고 뭐 공무원에서는 이제 뭐 몇 명을 또 이렇게 그 쫓아낼 인원들이 이제 할당이 왔는데 자기는 이제 그 초, 중, 고등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동창, 동문 뭐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이래서 자기는 이제 그뭐 부정, 비리 이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내려온 그 정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 쫓겨나야 될 사람의 그 정원을 채워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 내가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이 역시 뭐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일보 전주 지방 주재 기자를 했었어요. 삼남일보에 계시다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막 인터넷 통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이제 주재 기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선일보 지방 주재 기자를 하고 있던 때였죠. 5.16 때. 근데 그 이제 숙청을 당하시고 바로 조선일보 전주 지국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막 무슨 막 취재하고 뭐 이런 지국장이 아니고 보급소죠, 보급소. 신문 보급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이제 조선일보 전주 지국이라는 이제 간판이 동아일보, 한국일보 다 마찬가지예요. 지국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문 보급소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상당한 이권이죠. 예. 그러니까 대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약간 이제 뭐 이제 그 사이반 자의반 숙청을 당하셨지만 충분한 반대급부를 받으신 걸로 상당히 그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던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한테 인상으로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은 이게 이를테면은 전혀 이제 그 과정 아무 그 자기 지나온 생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칠고 투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친미 반공주의자가 이제 되신 거죠. 당신의 어떤 그 삶 속에서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리 기자라고 해서 숙정을 시켰으면 미워해야 될 텐데 억울해야 될 텐데 먹고 살 길 마련해주고 사실은 이제 쫓아낸 거니까 전혀 불만이 없으시면서 굉장히 오히려 이제 고마우시고 열성적인 공화 당원이 되셨고요. 신문사 지국 일을 쭉 하신다고 좀 나이가 더 드시고 나서는 이제 그 민주공화당 그 당시 박정희 민주공화당의 그 외곽 조직으로 이제 정경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의도 연구소처럼 그게 또 각 그 지역마다 지부가 다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잡지도 이제 발간을 하고 그런 건데 이제 뭐 거기 나가서 뭐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거기서 또 그냥 뭐 적당한 자리 또 이렇게 하나 갖고 사시고 뭐 이제 이러셨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식도 우리 이제 사남매 자식들 이제 잘 커가는 거 보면서 예, 잘 사셨는데 이제 아들 둘을 이제 큰 아들과 막내 아들 그 사이에 이제 누님들 둘이 있는데 누님들 둘은 이제 지방에서 다 학교 다니고 어, 서울로 유학은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형 그 아들들 둘은 다 서울로 유학 보내고 어, 또 이제 자기 그 손이 처남이 어, 이화여대 이제 뭐 그 미대 교수 학과장 뭐 이런 거 하면서 전주 주변에 있는 우리 아버지 선후배 주로 후배들겠죠. 그리고 그 그림 그리는 후배들을 우리 이제 자기 그 손이 처남을 통해서 막 서울로 진출시키고 막 이제 이랬는데 이제 바로 그냥 그 조카 생질인 홍대 미대를 갔으니 이제 뭐 2년 없는 우리 아버지 그냥 후배들도 우리 외삼촌이 다 이끌어줬는데 이제 조카인 내가 이제 저 미술의 길로 들어섰으니 아마 이제 자식 농사는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그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앞길이 저는 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78년도에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운동권 학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마 이제 정말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착한 아들이 운동권 학생이 돼버리더니 뭐 군대 잘 갔다 와가지고 뭐 전주 상상고등학교에 미술선생 자리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이제 내려오라 돼. 그것도 거부하고 하더니 벌써 뭐 어디 무슨 뭐 서울 노동자 운동 연합회 조직원으로 보안법에 이제 체포가 돼서 신문에도 사진도 실리고 이제 뭐 어디 막 보안사를 끌려갔다 이제 뭐 대공분실을 끌려갔다 재판을 받는다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인생에서 이제 아마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 절망과 좌절을 에, 느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그것은 아무 뭐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동네 친구들 말을 들으면 이제 맨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이 이제 취해가지고 늦음하게 이제 시내에서 집으로 오시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친구들 만나면 은홍이 이제 이 자식이 문익환하고 김대중 꼬붕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억울하다 안타깝다 이제 이런 한탄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이제 뭐 그러셨어요. 예, 하여튼 이제 뭐 그랬지만은 결국 뭐 이제 뭐저 같은 뭐 어머니가 이제 뭐 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조사받고 이럴 때 뭐 면회도 오시고 그랬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면회 안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인사드렸을 때도 그게 크게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이제 되셔가지고 어, 60이 넘으셨기 때문에 뭐 지금 제 나이쯤이나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사회활동도 이제 안 하시고 그럴 때라 또 힘이 많이 약해져서 별 말씀도 없고 화도 안 내고 별 말씀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우스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89년 이제 저는 서울에서 계속 이제 제 일을 하다가 89년도에 이제 신혜원이랑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갔죠. 자랑스럽게. 어, 아들이 이제 이런 재원을 데리고 어, 랑 연애를 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 아버님이 이제 매우 좋아하실 줄 알고 네, 전주로 이제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막 결혼을 허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 저희 아버님 말씀으로 이게 신娘은 빨리 이제 차비 줄 테니까 빨리 고스포스 타고 집으로 가라. 저놈은 이제 저를 가리키면서 저놈은 그 결혼을 할 자격이 아직 없는 놈이고 신장이 너무너무 아프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신혜원이가 이제 저에 대한 장점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고 나 이은홍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신장은 저놈을 뭐 몇 년 동안 사귀었어. 이제 그러니까 신혜원이가 3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나는 저 녀석을 30년을 키웠어. 그 한마디 딱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음, 우리 아버지가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무슨 우리 아버지 나름 전략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양심은 좀 있으시구나. 인간적 양심은 솔직하게 어떤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바를 포장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아들이 연애하고 사랑한다는 여자인데 사람 앞에서 그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살짝 조금 인정을 했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제 아버지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별로 인정이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신혜원이가 쫓아나가서 이은홍을 못 믿으면 저를 믿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쓱 보고 뭐 끄덕끄덕 했다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신혜원이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너희 아버지 말 들을 걸 그랬어. 라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89년에 이제 이때는 그 사이에 이제 그 80년 5월 광주도 겪고 87년, 88년 민주화 투쟁, 뭐 노동대학 대투쟁 이런 것들을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겪은 거죠. 신혜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도 이제 뭐 노동운동을 하던 중이었고, 노동자 문화운동 뭐 이런 걸 하던 중이었고, 신의원도 이제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뭐 인천에 뭐 봉제공장, 뭐 가발공장 뭐 그런 공장에 이제 뭐 그때 말해 위장체이죠. 위장체업을 하던 중이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연애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87년, 88년 뭐 이제 이때 이제 민주화 투쟁, 노동자 대투쟁 이런 것을 이제 함께 겪어낸 셈이죠. 뭐 건대 투쟁 때 신혜원이도 이제 그 86년 건대 때 이제 들어갔다 나왔었고, 그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인천에 살면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노동 노고나 뭐 이런 거 이제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그때 이제 그 사회학 출판사들이 80년대에 많이 생기고 그 사회학 출판사들이 또 이제 슬슬 이제 동화책을 이제 막 내기 시작하던 그 무렵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일러스트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이 직업의 세계에 이제 매력을 느끼고 이제 그걸 이제 직업으로 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진이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뭐 90년대 초반 그 치열했던 또 이제 그 학원 투쟁 뭐 또 그 뭐 분신 정국인이 이제 뭐 그때는 잠깐 비껴 서 있었어요. 그때는 잠깐 비껴 서 있었고 어
거의 이제 그때 역사에 나오느라 책 그 마지막에 쓰기도 했지만은 강경대 열사 그 장례식 때 이렇게 그, 그 시위 행렬 맨 뒤에 이제 따라가는데 아현동쯤 이렇게 갔을 때 이제 혜원이가 갑자기 이제 체류탄소 그러니까 뱃속에 이렇게 어진이가 임신 중이었는데 뱃속에 아기가 막 이상하게 움직여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지 우리 빠지자 해서 빠졌던 그때 기억이 아마 거의 이제 시위에 참여했던 마지막 기억인 것 같아요. 마지막 기억인 것 같고 그 뒤로는 이제 그 뭐 조금씩 이제 다 뭐 알다시피 이제 각자 이제 직업대로 열심히 일을 이제 했죠. 그리고 여진이 이제 인천에 살다가 일산에 살게 되고 우리 알모도 유관이랑 효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이는 이제 40이 넘었고 일은 안정적이고 뭐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고 일거리도 뭐 그냥 뭐 넘쳐서 탈이고 뭐 이랬을 때 갑자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됐죠. 햇수로 21년 전에.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좀 이게 뭐 어떤 한그 단위가 이 일생의 어떤 한 단위가 좀 정리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중심에서 좀 주변으로 좀 옮겨가도 좋겠다. 이 말은 또 사실은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막 또 하나의 어떤 그 부속 기계 부속처럼 하나의 부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간 거지만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제 어떤 주변적인 부속에서 이제 오로지 나의 서로가 그 이제 신혜원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좀 생활을 찾는 게 좋겠다.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사실은 이제 정리하고 시골로 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저는 동화 작가로도 데뷔를 작년에 했고 어쨌든 시골에 이제 책방도 차리고 뭐 일은 열심히 못했지만 시골살이라는 게 진짜 뭐 눈 뜨면 또 이게 뭐 해야 될 또 주변 일들이 많고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이제 뭐 그런 작업을 많이 했다거나 쭉 계획을 세워놨던 모든 작업들을 해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삶을 정리하는 대로 그 좋은 이제 단계로 이렇게 이제 뭐 나가고 있다라고 한 달 전까지는 한 달 12월 3일 전까지는 생각을 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조금 이제 뭐 걱정도 되고 쫄리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유유자적하거나 이제 뭐이 겨울에 겨울의 빈들을 이렇게 정말 바라보며 빈들빈들 즐겨야 되는 지금 이 계절인데 그러지 못하고 살짝 뭐 긴장하면서 이제 어느덧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또 70주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로 이제 에, 늙어가고 있는 그래서 뭐또 아들은 또 아들대로 잘 살고 있는 물론 이제 뭐 그냥 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지금 한 20분 가량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음, 저희 할머니부터 아이가 뭐 저까지 이어지는 저희 가족의 어떤 그 백년사를 이렇게 쭉 보더라도 뭐 일제강점기부터 뭐 6.25 전쟁 5.16 쿠데타, 박정희 정권, 뭐 이렇게 계속 쭉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 내지는 그 이슈들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음, 우리 이제 뭐 가족의 백년사를 보더라도 뭐 신혜원 가족의 또 백년사는 또 따로 있겠지만 하여튼 저를 중심으로 보면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이번 해를 삼킨 아이들을 쭉 읽으면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예, 해를 삼킨 아이들 그 장에 맞게 에, 제 어떤 그 가계도를 이렇게 쭉 연상을 하면서 이제 뭐 이때 나는
이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이때 뭐 누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펼다 보니까 음, 에, 나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음, 그 역사에서 비껴서 있지 못하는 거죠. 그냥 예, 일반 아무도 못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 읽으면서 2004년 이 책 출간 당시가 이제 제가 이제 식구들과 함께 이제 시골로 내려오면서 어떤 삶의 어떤 한 단위가 정리가 된 듯하다라는 이제 느낌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해를 삼킨 아이들도 이 동학을 통해서 근대를 출발을 해서 2002년까지 쭉 오면서 이 작가도 역시나 한 어떤 이제 단위가 정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어, 세계 요즘 이 유행하는 소녀시대 노래처럼 이제 다시 만난 새로운 어떤 세계의 시작이구나라고 느꼈을 것 음, 같다라는 이제 이런 짐작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 아무튼 제가 이제 일단은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다음 이제 아니 지금 거시기 아니라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이제 각자 소감을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걸 정리해서 이제 미리 예고를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해를 삭힌 아이들과 연관해서 이제 우리 낭독하는 거 없으니까 뭐 한 4, 50분 정도는 제가 좀 시간을 갖고 한번 쭉 정리를 하는 역사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내지는 역사 전반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해를 숨긴 아이들 이 근대사 100여 년에 걸친 이 열 곡지의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각자 좀 이렇게 느낌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하시고 또 한번 서로 좀 들어주고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제 백년사를 제 가족의 근현대사 100년을 말씀드린 걸로 이제 일단 오늘은 가름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우리 이은영 선생 마이크를 딱 켜놨네. 이은영 선생부터 말씀을 아, 이게 하실래요? 켜져 있는지도 몰랐네. 아,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까 좀 누워 있었는데, 예, 먼저 누워 하고 있는 좀, 게, 누워서 꼬부락거리는 게 다 보이길래 제가 진짜? 껐습니다. 네. 아, 네. 그랬구나. 아, 살살 안 보이게 살살 가서 들어 누워서 알겠어, 알겠어요. 꼬불꼬불하는 게 보이길래 제가 껐습니다. 그 비디오를 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막 이제 과거가 막 떠오르고, 네, 그러는데요. 저 이제, 음, 이 해를 삼킨 아이들의 이제 끝까지 다 읽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빨간 옷을 입고 막 이제 축구 응원하는 거겠죠. 뭐 그런 예. 근데 저는 이제 축구 응원하러는 그, 그 광장으로 서울역 광장? 서울역이 아니고 서울역이었나요, 이게? 청하병. 시청 앞이죠, 시청. 예. 저는 이제 그거로는 거기를 가보지 않았어도 시청 앞에서는 주로 이제 깃발 들고 집회하러 좀 많이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었고, 어, 이, 저는 하여튼 그 84년도에 대학을 가가지고 그 전까지는 저 정말 그 아빠가 그 대전사범을 나오셔가지고 그 이제 교사로 쭉 계시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차막에 그 아빠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이제 그 독서 서클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동화를 쓰는 작가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직접 그냥 그 도화지를 잘라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책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대학은 이제 철학과를 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철학이 뭔가 있어야지 그림책도 깊이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가지고 갔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철학과가 그 거의 운동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그 사학과, 철학과, 사회학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엄청 일찌감치부터 그래서 대학에서 그 운동권 서클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 운동을 좀 빡세게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학생장 하고 막 이러면서 두루마기 입고 막 이제 학내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이랬던 기억 되게 많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노동운동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을 거의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제물포도 가고 대구도 갔었고 마산 창원 가가지고 마창노련 그 노동자들도 만나고 하여튼 온갖 데를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제가 그 조직 활동을 했던 거여가지고 저도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89년에서 이제 91년까지 2년 동안 안동교도소에서 이렇게 수용 생활을 하면서 그때 바로 옆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계시고 막 그랬었죠. 근데 문익환 목사님이 그때 들어오셨을 때 어, 안동대학교 학생들이 그 교도소 입구에 와가지고 막 이제 그 시위하고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소리가 그때 엄청 잘 들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잡혀 있을 때 엄청나게 그 전국이 막 흔들렸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김귀정 열사가 그때 맞아가지고 막 죽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80년 때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지금은 생각하면 되게 이제 꿈 같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되게 현장에서 엄청 많이 그 적극적으로 투쟁하던 뭐 이런 과거가 되게 많이 떠오르고 특히 이제 이은홍 선생님이 그런 이제 과거 얘기를 그 운동했을 때부터 뭐 민주노총 활동하시고 막 이랬을 때부터 뭐 말씀을 쭉 하시니까 그 과거 생각이 엄청 많이 나고 이제 그전에는 그런 생각 거의 그냥 정말 역사책에 묻히고 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과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튼 그 남편을 이제 교도소에서 만나가지고 남편이 교도소로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를 경비교도대로 이제 왔다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되게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편은 그 가리봉동에서 그 조합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때 이제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을 엄청 활발하게 했었던 그래서 그때 당시 선후련인가 하여튼 뭐 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정말 그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한 번도 그 전세조차도 살아보지 못한 계속 월세, 뭐 옥탑방에서 살았었고 지하에 살았었고 뭐 계속 막 그런 하여튼 되게 많이 힘들게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계속 좀 힘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이 그런 활동하는 거를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만큼 집이 어렵거나 뭐 이렇게 해도 그런 걸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막 그런 부분이 불만스럽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나중에 정말 너무 힘드니까 좀 그런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이후에 이쪽 고양시에 와서도 그 고양파주 이제 민주노총 그 의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월급이 없는 이제 의장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죠. 저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뭐 학원 강사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막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좀 더 내가 음, 그때 너무 이렇게 좌편향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도 되게 중요한데 그 우리 아이들이나 뭐 내 개인의 삶은
어떤 역사의 어떤 그 바친 그런 내 어떤 그런 기준, 가치관에서는 그게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을 내는 건 사치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를 뭐 불만을 갖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 많이 힘들었죠. 대신 이제 애들이 대신 고생을 많이 했죠. 네. 네,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제가 그거를 과거를 후회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몸살이지 않고 싸우고, 구속돼서 그렇게 오래 수용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정말 민주화도 오고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 왜 민주화 그 유공자 해가지고 보통 과거에 이제 뭐 국가보안법이든 뭐 이렇게 해서 수용 생활을 하면 그거를 이제 보상도 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한때. 근데 저는 그때도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진짜, 근데 지금은 좀 혼스럽다. 인재서라도 그때 못 받은 사람들 준다고 하면 좀 신청을 할 텐데,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그래서 2년을 하루에, 이제 하루 일당으로 치면 그게 얼마야? 막 이렇게 따져보기, 어, 모르겠어요. 그걸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값어치의 이상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헛된 그런 희생은 아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하고. 그, 그 민주화 운동 그 이제 그 보상 이제 그 민주화 운동 보상 이제 지원금 이제 그때 저도 신청을 하고 이제 통지가 왔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저도 이제 뭐 이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이게 뭐 배상이나 보상의 개념이라면 또 이렇게 받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생활 지원비였어요. 생활 지원비 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부금 일수 곱하기 일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얼마 주는 건데 그게 이제 부부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부부 합산해서 그 당시에 수입이 200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뭐 200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 뭐 95년, 90한 5, 6년쯤 됐었죠. 그 2000년대 초반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선후련 같이 활동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이제 보상 배상 개념이면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쓸까 막 회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돈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뭐 쓸 수 있지만 함께 이제 모아서 좀 뜻깊게 좀 쓰자 막 이런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유였죠. 이제 보상 배상이 아니라 생계 지원이라니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어. 이제 뭐 집단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결의도 했었고요. 뭐 이러이러한 뭐 단서를 단 것들이 막 많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 이은영 선생님도 예, 전혀 그렇게 역사에 비껴서서 살 수 없는 젊은 날을 보내셨고요. 뭐 현재는 또 현재로서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 더 즐겁게 삽시다 같이. 자, 다음은 이제 뭐 이제 오늘 이제 그 마무리 해를 삼킨 아이들을 이게 전체적인 어떤 독후감 느낌 뭐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이 아니면은 말할 기회를 제가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말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장태선 선생님 한번 좀 세대를 좀 넘어가서 조금 더 젊은 세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젊은 세대 전혀 아니고요. 이현웅 선생님이나 이현영 선생님처럼 감옥에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감옥에 구속될 뻔했던
저는 수배를 받아서 잘 도망치는 바람에 잘 숨어 살다가 전향서 비슷한 거 쓰고 잘 정리된 그래서 학교를 잘 복학해서 어, 논문도 안 내고 졸업을 한 아마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마 조교들이 대신 저희 학교 조교들이 좀 좋았었거든요. 되게 좀 우호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교 형들이 아마 논문을 대필했었나? 어쨌든 논문도 안 냈는데 졸업을 아니면 교수님이 막 졸업하는 게 제 같은 애는 빨리 졸업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졸업을 시켜줬는지 어쨌든 1년 굽어가지고 졸업을 하게 된 그리고 어,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현여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 안 하고 뭐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있거나 아주 오래돼서 그냥 어, 기억을 못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또 이현웅 선생님 해주시고 하니까 새록새록 났고요. 이제 저희 정체성은 뭐 제가 지금 문학 공부를 한다든지 어린이 문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정체성은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강화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강화도가 고향이시거든요. 강화도 성모도가 고향이신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전쟁 때 민간인 학살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는 고아가 되신 거죠. 전쟁 때 고아가 되셨는데 그때 친정어머니 나이가 8살, 9살. 이제 그때부터 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은 좀 부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외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기억으로는 해방 이후부터, 전쟁 나기 전부터, 어쨌든 우리 외할아버지는 집에서 잘 안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은 아니었고, 어쨌든 집을 잘 안 들어오면서 하여튼 여기저기 다니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기로는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 학교를 1학년인가 다니고 전쟁이 나셨으니까 1학년인가 2학년 다니고 전쟁이 났는데 엄마가 공부를 잘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한 번씩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뭐 석탄, 백탄 타는데 뭐 이내맘은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셨다는 그런 걸 엄마가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바닷가에서 갯벌에서 이제 민간인 학살을 당하셨고 그 사실을 저희 어머니가 전혀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가 제가 40살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이제 강화도에서 도망을 나오셔서 큰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거의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사촌이죠. 사촌들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니까 애 보기를 하고 어 큰어머니 큰아버지도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때문에 엄청 그걸 많이 당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따돌림도 그 말도 많고 또 경찰에도 또 뭐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어머니 형제분들은 빨갱이 자식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고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이제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니를 막 때리고 구박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살아서 18살인가 그때 이제 강화도를 탈출을 해서 백부님, 백모님 모르게 탈출을 해서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제 남의 집, 뭐, 그, 남의 집에서 이제 식모살이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셔가지고 아버지는 부산 분이시고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셔가지고 있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운전을 하셨고요. 트럭 운전하셨고 그런데 이제 40살, 제가 40살 때 어머니가 이제 어, 가거사위원회, 가거사위원회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뭐 그런 게 있다는데 외할머니가 그렇게 돼서 한번 신청을 해볼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음, 저도 그때 김정희 선생님, 김정희 선생님 동화 읽고, 그것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읽고 난 다음이어서 어머니 말씀하시는 걸 아무래도 좀 귀담아 듣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그 사연을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강화도 민간인 학살 강화 유족회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그래서 강화 유족회 분들이랑 연결해서 강화도 몇 번 가고 또 그것만 또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만나셔서 구술, 구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음, 좀 거의 어머니 이야기 듣고 나서는 그 이후로부터 저희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제가 또 대학 때 그랬던 것들이 약간 오버랩되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계속 뭐 그런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저는 이원영 선생님 얘기하면서 막 웃었던 부분이 선생님이 신혜원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배로 가가지고 신혜원 선생님이 엄청 적극적으로 결혼에 그렇게 하셨다는 게 저도 사실은 제가 남편을 좀 먼저 좋아해가지고 남편은 무슨 자신감인지 자기가 다시 복학했을 때는 이제 인문대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자신감인지 인문대에 내가 다시 복학하는 이상 연애는 안 하겠다. 뭐 누가 자기 보고 연애 걸자고 할 사람도 없을 거면서 괜히 자신감으로 연애 안 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먹었대요. 복학하면서. 그럼 내가 저는 원래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냥 끝장을 보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현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도 제가 먼저 좋아해서 뭐 결혼까지는 철이 없어서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결혼 추진한 건 남편이지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저도 그전에는 남편도 저기 타이어 공장에 다니고 저는 신발 노동운동 한답시고 갔는데 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한 택이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저는 전혀 그쪽으로 애 낳고 키우고 이러면서 전혀 그런 쪽으로 안 했고요. 남편은 어, 노동운동 한다고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위장병 얻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철도에 시험을 쳐가지고 철도 이제 기관사가 돼서 활동하다가 기관사 돼서 그냥 회사 생활만 계속 하다가 10년 동안 하다가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노동자 활동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파업 때문에 해고가 돼서 10년 동안 해고자 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남편은 그쪽으로
민주노총 일이나 철도노조 일이나 진보당 일이나 이렇게 계속 지금도 계속 하는 상태고 이제 정년퇴직해서 올해 2월 달부터는 대전에서 뭐 이렇게 제가 돈을 안 버니까요. 돈을 벌어야 돼서 대전에 가서 일하고 어쨌든 제 정체성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분단이라든지 뭐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저희 가족사로 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책도 되게 좀 몰입이 잘 되는 것 같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어머니 생각도 나고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제가 대학교 때 그랬을 때 저도 부모님은 하나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는 아무 생각을 진짜 전혀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특히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니까 얼마나 보수적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가족사가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보다는 제가 그걸 애먹이고 그랬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만큼 그러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켰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가족사가 있어서 얘한테 그랬나? 아버지는 뭐 거의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은 이제 아버지 몰래 어머니랑 그냥 사바사바 그냥 다 해결하는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 저희 개인적인 지난 일들도 많이 생각하고 또 이현옥 스님이나 이현영 스님 같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젊은 시절은 지금 진짜 가물가물하고요.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예,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어느 분 말씀해 주실래요? 알무님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하시지요. 그, 이은홍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은홍 선생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되게 거의 그 인생 궤적이 비슷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엄청 그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말 안 들으면은 막 디립다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셨는데 그 중에 그 경력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그다음에 이제 정보부 뭐 이래서 그 이제 윤홍 선생님은 문익환 그래서 계속 그 공화당 임방연 뭐 이런 사람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서 그래서 학교도 이제 뭐 처음에 사학과 가겠다 그럴 때 무조건 못 가게 한 게 가서 데모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항해봤자 이 어디를 가출을 해도 어디 가서 어디서든 잡혀오게 돼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일한 그 나의 희망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집을 탈출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사람들이 그, 왜, 그러니까 뭐 글 잘 썼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내가 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글을 쓰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왜냐면 내가 그 뭔가를 꿈을 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아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는 정말로 결혼을 하고, 나에게는 진짜 일산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살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빠의 인생이 정말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바탕? 이게 뭔가 생각을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빠한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책 읽으면서도 하고 다른 분들 말씀을 드리면서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막 이제 최영미 같은 놈 막 이러면서 왜 선거 거기에 왜 막 정당 막 이런 거 왜 더 있는 거 보고 막 욕을 해서 엄마가 왜 최영미 같은 놈이라고 욕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가 줄을 서도 밥 한 그릇이라도 주는 데 가서 줄을 서야지. 꼭 어먼 데가 다른 데 가서 줄 서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나를 보는 시각은 계속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막 졸업식장에 가서 나는 대학교 졸업식 때 졸업식장에서 얌전히 그 졸업식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졸업식장이 아닌 데서 나를 찾아다닌 거야. 그래갖고 막 있는 대로 화가 나서 만났어. 그리고 어디 갔었냐 그래서 아니 졸업식장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빠는 그년이 졸업식장에 있을 리가 없어. 이러면서 찾아다녔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의 시각은 계속 쟤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밟았는지를 알 것도 같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빠 생각으로는 쟤는 계속 지금 우리 아빠가 생각하는 밥 한 그릇 주는 그 라인에 안 서고 계속 그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빠 딴에는 막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우리 아빠가 그렇게 인방연이 꾸붕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먹고 사는 거를 그나마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먹고 사는 거를 굳이 해결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방향으로 엇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우리 아빠도 그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형 밑에서 진짜 막 그 일수돈 형이 일수돈 줬다가 그거 이제 못 받으면은 학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서 네가 학비 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왜 고등학교 때부터 이 신흥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학비 내려면 그 일수돈 띈 거를 가서 몇 날 며칠이고 막 어떤 때는 제주도까지 쫓아가가지고 돈 줘요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이제 학비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녀서 우리 아빠한테는 이제 먹고 사는 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이제 우리 엄마하고 효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이제 4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한 7살 그 무렵에 외할아버지가 이제 어딘가로 끌려가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서 이제 그 집안에 남자들하고 어디 붙여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끌려가고 그걸로 끝이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전에는 이제 들었는데 요번에 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아들이 그렇게 많고 딸이 없어서 너무너무 이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상할머니하고 저기를 해서 상할머니하고 겸상을 하는 건 자기밖에 없었대. 7살 때까지 그렇게 이쁨을 많이 받고 했는데 딱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는데 어딘가로 이제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없어졌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7살, 밑에 동생이 5살, 그 다음에 3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끈 떨어진 풍선이 돼서 결국은 외할머니의 친정에 빌붙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그런 거를 저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빠가 너무 고맙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래서 왜 그렇게 고마우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없었을 때 자기가 어떤 신세가 됐는지가 너무 뼈저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우리 아빠하고 8살 차이가 나는데 애들 못 키우기 전에 우리 아빠가 혹시라도 죽는 게 제일 무서웠다는 거지.
그랬는데 우리 자식들 다 키우고 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내가 잘나서 잘 살았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와 아빠는 그냥 나에게는 걸림돌이고, 나를 막 못 움직이게 하는 족쇄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 그러니까 쭉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거치고 이 책도 읽고 하면서 약간 그런 시각이 좀,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만큼 해놓은 거에서 나는 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삐딱선을 타고 밥 한 그릇이라도 주는 곳에 가서 줄을 안 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아마 그 진짜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나도 어디든지 가서 진짜 지금쯤 광화문에 가서 이거 받아가지고 나도 시위하고 그막 반대 막 이러면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미 엄마랑 아빠가 다행히 진짜 그런데 밥 한 그릇 주는 데를 가서 민첩하게 줄을 서서 어떻게든 해놨기 때문에 우리 세 자매는 대학 가르치고 뭐 해서 나는 나대로 길 찾아서 가고 또 이제 둘째는 막 가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 애들은 또 우리가 해놓은 거, 우리가 이제 어진이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아리와 그나도 그렇고 이 2002년에 딱 까마줌보다 조금 큰 나이? 그래서 아마 한 5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치킨집에서 막 맥주 마시면서 막 이 그 중계방송 막 같이 보고 같은 아파트 살았으니까. 그리고 막 어진이 알이 막 이 날뛰고 돌아다니고 그날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애들이 이제 딱 까마중 세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세대는 지금 우리하고 정말 너무 다른 애들이잖아요. 그래, 그게 당연한 거지. 얘네들이 우리하고 같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망하는 건데, 우리하고는 얘네는 또 달라서, 우리하고 좀 서로 이해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우리가 얘네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뭐, 얘네는 도대체 왜 이래,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약간 이 책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그, 딱 단절된 역사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좀 뭐랄까, 원한? 원한도 좀 약간 풀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승진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30대 젊은 친구들한테 지난번에 이제 브레이트 희곡 강의를 종강하면서 우리가 다 해결해 놓을게. 우리가 다 해결할게. 너네는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했던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20, 30대 젊은이들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해를 삼키는 아이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거였고, 저는 이것이 저가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수배도 안 당했고, 왜냐면 수배고 뭐고 할 게 없었어. 우리 아빠한테 가서 뒤지게 맞고 그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네. 그게 보편적인 거죠. 알모님처럼 그렇게 살았던 게. 은영 쌤이나 우리 재선 쌤,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수였죠. 자, 바로 우리 육천수 선생님, 크로스 체크, 들어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의 어, 은인이십니다. 합법적으로 예, 저를 예. 구원해 주신. 그 아까 이제 쌤의 저기 가족을 통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아버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버님은 1905년생이셨는데
아니야, 1900, 아버님이 자기 아버지 나이도 몰라. 1904년생, 갑진생. 저하고 띠동갑이십니다. 60살 차이. 아니, 1904년생. 공식적으로 주민증에 쓰여 있는 건 1905년생으로 쓰여 있어요. 1904년생. 어쨌거나, 근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 가끔 하셨거든요. 밥이 하늘님이다. 그래서 밥처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밥을 가장 소중히 여겨라. 또,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쭉 보니까 그게 다 동화 이야기였어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동화의 그 사람이 곧 뭐 하늘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리고 그때 아버님이 어렸을 때 불렀다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북실 삼도하고 남통만리 한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렸을 때 그 불렀던 얘기가 북실 삼도면 지금 북한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함경도 뭐 평안도. 그래서 북실 삼도하고 그다음에 남통만리 한다 그러면 우리는 태평양에 미국하고 통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단되고 했던 이야기들이었고, 그리고 아버님은 그 외정 시대에 그 이야기를 가끔 하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웠다. 일본 사람들이 은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배경은 먹고 살게 하는 일을 줬다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부역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농사만 지어서는 뭐 입에 부칠하기도 어려웠는데, 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사방공사도 하고 뭐 도로도 놓고 뭐 어 그 경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게 옛날에 진짜 조선 그 관료들이 있었다면 도대체 바뀔 수가 없었다. 우리 사회 구조가. 그리고 그놈들은 아주 포악한 놈들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탈을 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빼앗겼고, 그거를 이제 개정시대 때 본인은, 우리는 지금 뭐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배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그 외정시대에 그거 하고, 아버님은 결국에는 그 건설 관련한 일을 하시다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싹 일본 사람들이 가버려가지고 그 해방했을 때 건설 기자재나 건설 관련한 거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거기에 돈이 돼서 그거를 그 집안 살림으로 삼아서 그 돈을 돈으로 가져와서 아주 저 시골에 저희 산소 꼴짝인데 거기 와서 논을 좀 꽤나 좀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볼 때는 외정 시대의 일본 사람들의 그 관계. 근데 아버님이 초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셨는데 아버님은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일본말을 굉장히 쉽게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 막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거의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통역을 아버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외정시대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둘째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둘째 작은아버지는 외정 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둘째 작은아버지는 만주로 가셨어요, 만주에. 그래서 만주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오래 하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벌어왔는데, 그게 이제 집안의 약간 아이러니인 게, 그래서 만주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다 정리해서 와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6.25가 나면서 우리 작은아버지는 완전히 인민군의 그 완장차 하는 인민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그쪽에는 이제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많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작은아버지가 좀 우리 집안 사람들을 많이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큰형님이 경찰이 됐어요. 우리 큰형님이 그때 남원농림 나오셔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3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큰형님은 경찰을 했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인민군에 관장을 차고 그래서 거꾸로 당할 수도 있었지만 양쪽 그 집안에서는 서로 굉장히 그 봐준 거죠. 그러니까 경찰했던 형님 쪽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많이 또 도움이 됐었고 또 인공치하에서는 또 작은아버지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근현대사의 그런 뭐 6.25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거저것 얘기를 좀 듣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근현대 사회에 좀 몰랐던 부분들을 이 이제 그 혀를 삼킨 아이들 그래서 실은 이 책을 더 보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너무 잘 모르고 지금 왔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있었던.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우리 뭐 이렇게 80년대 뭐 90년대 일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상황들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근현대사의 앞쪽 부분은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더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학이랑 또 우리 뭐 제주 4.3이랑 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책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배워보고 싶은 또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좀 알아볼 생각. 하여튼 뭐 이런 책을 보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육헌주 선생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뭐 그런 거에도 좀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육헌 선생. 정말 뭐 역사에 뭐 비껴서 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연미경 선생 빼놓고 우리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그냥 뭐 그 소용돌이 한 복판들을 다 사셨네요. 우리 연미경 선생님 말 맞아 듣죠? 네, 저는 북한에 살았다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데요. 부모님은 아버지가 44년생, 엄마가 48년생이시고요. 그래서 전쟁 관련해서도 뚜렷하게 이제 그때 등에 업혀가지고 물 먹고 싶다는데 짠물을 받았다 그게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던 것 같고, 아빠는 천방지축 막 뛰어다녔다는 그런 얘기 들은 거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빠가 총연맹 거기 뭐 이렇게 따까리 같은 일을 해주셨겠죠? 예, 그 직업 다른 일을 하시면서 옆에서 이제 그런 거 하시는 거 봤고, 그리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던 아이였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거는 판사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계신 전파사의 그 옆에가 안양에서 굉장히 큰 극장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제 또래가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였는데, 제 생각엔 거기에 정윤이가 나왔었거든요. 되게. 근데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나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렸을 때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제 거기 법정에 끌려간 정윤이가 이제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그 시동생이 뭐 이렇게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주는 뭐 이런 걸 보고 어린 마음에도
되게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엄마 집안, 아빠 집안을 통틀어서 학벌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제일 잘한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되게 가난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교육열이 워낙 높으셔가지고 그 아빠가 이제 출장 가시고 이러면 그 수리비 같은 거 조금 받아오실 때 거기서 이제 책 같은 거 주시면 막 책 같은 거 받아오셔가지고 그런 거 막 읽고 막 이랬다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전집 같은 거, 이렇게 한 다이제스트 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되게 기억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동화는 플란다스의 개였거든요. 그 아마도 그 가난한 어떤 그런 거랑 그런 재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자랐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부모님은 공부 되게 잘하고 하니까,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애는 쟤밖에,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는, 저희 아빠는 되게 보수적이고 하시긴 했지만, 저를 굉장히 이렇게 아껴주시고, 되게 자랑하신, 막 이렇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 그런 팔불출 아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러면 욕먹는다고 사람들한테 막 이러시고 그러셨는데,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자랐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중간에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어렸을 때는 이제 막 판사가 되겠다 막 이러면서 집안에서 연판사 날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게 제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 알고 문학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책 보면 되게 좋아하고 글 쓰면 상 받고 이러니까 꽤나 글을 잘 쓰는 아이인 줄 알고 나는 문학을 해야겠구나. 나중에 연구를 하고 교수가 돼야지. 막 이런 이제 꿈을 안고 대학을 진학했고요. 그래서 1학기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아버지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아빠 친구분이 그 교직원으로 계셨대요. 근데 1학기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겠지? 막 이러면서 성적도 이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갑자기 애가 성적이 막 뚝뚝 떨어지더니 막 학사 경고에 막, 그래서 이제 아빠 친구분이 교직원이니까 쟤 아무래도 이상하다, 운동권인 것 같다, 그래서 검사를 해봐라, 조사를 해라. 그래서 근데도 아버지는 제 책상에 있는 막 제목도 이상한 책들 보시면서도 그래도 내 딸은 저런 것도 공부를 해야지 이제 세상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너무나 믿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사 경고를 받고 이래도 다른 공부 열심히 하느냐고 그러겠지.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속으시다가 2학년 2학기쯤에 네 그때 아마 전두엽 발족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에서 거기를 가고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차 안으로 백골단이 침투를 했다는 둥, 누가 죽었다는 둥,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거기를 갔다가 이제 그게 발각이 되어서 모든 집안에 있는 문건과 책과 거의 불질러 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순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그때 쓰러지고, 그때 진짜 중풍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시는 줄 알았었어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판에 학생운동 막판에 끼어 있는 그런 세대인데 그 시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때 공부도 너무 많이 못하고 많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세상 보는 눈도, 그리고 정치, 뭐 이런 것들, 그런 눈이 많이 깨어져 있어서 지금의 저를 만드는 때는 사실 그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노동운동 이런 쪽은 감히 생각을 못했고,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학생운동 하면서 그런 걸 못했던 것들이 많이 아쉬웠었고, 그랬었고요. 제가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는 또 학술운동 이런 게 워낙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이러던 시기여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그런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갔죠. 그러니까 너무 그다음부터는 이제 평탄하게 공부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남편 만나서 네, 그렇게 연애하고 네,
제가 박사과정 들어왔을 때에는 남편은 이제 학부 과정에 학부 학사장교 이렇게 해가지고 진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무슨 생각으로 결혼했는지 진짜 너무 계산이 너무 없는 두 인간이었는데 둘 다 이제 저는 박사과정 들어가고 남편도 이제 석사 마치고 박사만 입학해놓고 군대를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제대하고 와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결혼해서 둘 다 그냥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시간 강사하면서 남편은 그러니까 학교 이제 박사 과정 다니던 때니까 학원 같은 데 밤늦게까지 알바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먹고 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 둘 낳고 네. 2002년 이 마지막 10장에 그 아우라지 까마준 그때 제가 첫째를 임신해서 4강전에 올라갔을 때 애를 딱 낳고 10시 몇 분에 애를 낳고 그걸 막 보여주고 있는데 전 누워서 너무 피곤해 막 이러면서 저희 첫 아이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 다 연년생으로 2002년, 2003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거의 기절할 듯이 이렇게 보면서 피곤해서 그때 그래서 응원전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막 배 남산만 해가지고 남편이랑 응원전도 못 나가고 동네에서 그런 막 이렇게 차 경적 울리는 소리 들으면 막 같이 막 이렇게 따라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남편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저는 학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어, 재단에서 한 8년 정도 일하다가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한데 잡무도 너무 많고 막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일에 너무 밀려서 계속 못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23년 7월에 이제 퇴사하고 지금은 그냥 공부하면서 즐겁게 있는데요. 이 해를 삼킨 아이들은 제가 너무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과거 거만 너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나오는 책도 많이 못 읽고 항상 이게 뒷전이었거든요. 네, 항상 뒷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해를 삼킨 아이들은 알모 책방에서 이제 한다고 하셨을 때, 이게 몸풀기로 좀 요즘 동화를 다시 보는 감각을 좀 일깨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게 된 거고요. 낭독을 하면서 또 읽으니까 되게 좋았고, 저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은호 선생님이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빠 엄마의 삶도 사실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도,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도 이게 참 부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시대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게 굉장히 피상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책에서 접하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맨 처음에 해를 꿈꾸겠는가 삼키겠느냐 이랬는데 그 김기정 선생님이 앞에 써주신 거에서도 저 이제 저의 그 정체성이 노마 친구, 노마라는 아이 때문에 이제 아동문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해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 안에 해가 뭐고 나는 뭘 꿈꾸고 있지? 이런 거를 50대 이제 중반이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뵈면서, 아, 과거도 막 떠올라지고, 내가 좋아했던 선배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해버린 선배들을 작년에 봤을 때 막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곁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네, 또 위안도 많이 받고, 또 이 계엄 시기에 이걸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날 제일 먼저 그 많은 단톡방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단톡방에 그때 너무 놀란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참 많이 그때 이제 자승자박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무서웠는데 용기도 얻었고,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늘도 역시나 두서가 저는 없는데,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해를 뭐 삼킬 것이냐. 지금 해가 상징하는 게 뭐, 나의 소망, 바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역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게 다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이 해를 삼킨 아이들 읽으면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같은 말을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역사는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져 있더라. 오늘 뭐, 지금 여러분들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 뭐그 생각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드는 것 같아요. 드는 것 같고. 아까 얘기를 듣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예. 시간은 저기 심심한 직관에서 만나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뭐 적을 대로 하시죠. 저희는 뭐 환영입니다. 우리 좀 상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2월이, 생각들. 2월이니까 예, 아무튼 그 생각을 좋죠. 했습니다. 잠깐. 네. 저는 뭐 매우 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예, 환영합니다. 예. 어떠세요? 아니, 진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게 오늘 너무 많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 장재선 쌤이 아까 얘기하실 때 그 남편분이 진보당이라고 하셨는데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식구들이 다 진보당이 그리고 여미형 선생님 그 전대협 발족식 하는데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저희 학교에서 한 거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맞아요. 있었는데 아마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서로 스칠 수도 있었겠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집이 대전인데 그 장태선 그 선생님 남편분이 철도 노동자로 대전에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누구지? 이름들만 아는 아니, 이현영 선생님이 일산에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하니까 지금은 친정이 아, 친정이 친정이 대전이에요. 대전이고 학교를 이제 대전에서 다녔고 아,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전에 그 철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철도 노조에 있는 또 저기 동기도 있고 철도에 아는 사람 진짜 많죠. 왜냐하면 노동조합 활동하는 그 철도 노조가 다 아는 친구들이고 막 다 뭐 동지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반드시 알고 보니 거미줄 조직이었어. 충남대학교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예? 전대, 충남대학교에서 그저 전대협 전남대학교, 발족시켰어. 충남대학교에서 했었죠? 네네, 그 현장에 맞아요. 있었습니다. 어? 이게 그 뭐야, 현장에 이거. 있었습니다. 너무 아, 웃긴다. 이, 아, 신문 자, 찍히고 그러면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마지막 뭐 모임을 뭐 여기서 할지 뭐 오프라인으로 할지 하여간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좀 이어서 아, 논의를 저는 좀 이동이 해보고요. 좀 힘듭니다. 그렇죠. 자가용이 예. 없어서 남편이 예. 데려다 주지 않으면. 다음 주에 수업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별도 일정으로 한번 하시죠, 뭐. 심심한 예, 뭐 책방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더 따뜻한 네, 봄에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보고 싶게요. 네. 저도 뭐 당장 보고 싶죠. 뭐 정리를 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 따로 정리하지 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고요. 네. 아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그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자주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싸가지 없는 말이고 좀 이렇게 차별적인 말이긴 해요. 뭐 길 닦아 놓으니까 뭐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뭘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뭐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또 이렇게 막또 미워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을 그 혜택을 이제 본다면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런 말들을 저 어렸을 때도 자주 사용을 하셨거든요. 길 닦아 놓으니까 문딩이가 지나간다고.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요즘에 이제
탄핵 찬성하는 탄핵 반대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막 그 욕이니까 그 욕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전두환 박정희 때는 그 노인들이 지금 노인들이 다 20대 30대였을 텐데 그때 찍소리 못하고 그냥 숨죽이고 살다가 이제 노인들 다 되고 당시에 젊었던 전두환 때 젊은 이런 군부독재 때 젊었던 여러 사람들이 진짜 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희생적인 어떤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그걸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우리 할머니가 했던 욕이 생각이 나는데요. 뭐 그렇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 닦고 놓으면 당연히 누구나 다 뭐 지나가죠. 우리가 길 가다 소도 보고 말도 보고 뭐 그런다는 또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 그건 뭐 누군 우리가 혜택을 보고자 만들어 놓은 길도 아니고 그 만들어 놓은 길을 뭐 그 길을 닦은 사람만 지나가 뭐 그것도 아니고 그 길은 누구나 다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죠. 있는 길이. 저는 이제 혼자 그렇게 이제 어 이것도 뭐 그저 학교의 정신 승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이제 뭐 그랬던 그러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요즘 하루하루가 막 상황이 막 쫄리게 긴장되고 막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이게 다음 주 한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때는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번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심이 좀 되고요. 오늘 못다 한 말은 네, 좀 나누고 어, 제가 뭐 역사 무슨 뭐 강의라기보다 일단 제가 뭐 말은 이제 시간을 제가 많이 쓰면서 말을 쓰면 많이 드리겠지만 어쨌든 좀 토론 형식이 되게 우리 서로가 함께 좀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고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좀 틀을 좀 이렇게 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네, 일단 여기까지. 시간은 네. 짧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열 번 이상 만났지만 우리가 에,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참 그 느낌이 좀 이렇게 더 친해진 느낌이 들고 좋네요. 아까 한번 각각 한 장씩 6장이, 해를 삼킨 아이들 6장이 써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또 다음 주에 일주일 잘 지내고, 명절 설잘 지나고, 쉬시고 네, 네, 명절 지나고 뵙겠습니다. 명절 그러게요. 잘 그럼 뵙겠습니다.2월 보내세요. 4일 날.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설잘 되십시오. 우리 요정은 어떻게 됐어? 우리 우리 요정 요정. 저 책방에서 열심히 지금 뭐 정리하고 있어요. 아, 우리 우리 요정은 요정. 아직 예. 지금 내란성 질환이 아직 예. 치유가 안 됐어. 갈수록 지금 더 막 우울해지고 있어. 걱정하지 아, 마십시오. 네, 금방 정부가 수고하셨습니다. 풀리면 금방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명절 감사합니다. 잘 네, 보내십시오.